닥터들의 유익한 정보, 맛깔난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심도 있는 의학 정보를 쉽고 맛깔나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5. 오늘도 우리 동네 두친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긍정적 마인드로 사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종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책임질 이민후과 전문의 이철입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할 맛수다 시즌5. 오늘의 주제는 만병을 유발하는 코골이. 네, 코골이는 정말 흔해서 사람들이 이 병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골이가 정말 만병을 유발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지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코골이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드르렁거리는 소리, 코골이. 성인 남성 10명 중 서너 명꼴로 나타나는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부부간 각방을 쓰거나 아침마다 피곤함에 하루를 졸면서 보내기도 하고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코골이 그대로 방치하면 만병을 부르는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돌연사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코를 고느라 불면증에 시달리는 날들을 청산하고 숙면으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주치의들과 마수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코골이는 사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코에서 나는 코골이,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결국 어딘가 막히는 거죠. 막히면서 닿기 때문에 거기가 공기가 들어올 때 떨리는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 떨리는 소리가 주로 나는 부위가 목젖과 혀 뒤가 처지면서 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인이 그거 막히는데 막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막히는 원인은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게 되는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편도가 상대적으로 구조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코골이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하지만 이게 성인이 되면서 점점 편도보다는 뭐 다른 원인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하면서 코골이가 심해지게 되는데 비만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혀에는 지방 조직이 있을까요? 왜 그래? 난 이렇게 원장님이 두려워하는 거 처음 봤어요. 지방조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방 조직은 없죠. 사람들이- 근육 조직만 되어 예, 있죠. 예. 네. 결국에 혀에는 지방 조직이 없는데 이 혀 아랫부분 턱에 있는 지방 조직이 살이 찌면서 커지게 되면서 혀를 뒤로 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골이가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그것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코골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정도가 되면서 그런 여성 호르몬들이 감소하면서 그게 또 코골이를 유발하기도 하고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혀를 잡아주는 근육들 아니면 뭐 점막들이 약해지면서 뒤로 처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코골이가 별로 없는데 술 좀 많이 먹으면 항상 코를 골거든요. 그럼 그것도 이제 처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저도 술 많이 먹으면 코를 고는데요. 아마 이제 좀 더 있으면 수면 무호흡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술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잠을 잘 자는 것 같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코골이가 생기면서 실제로 수면의 질은 나빠집니다. 그게 이제 근육이 처지고 여러 가지 코도 붓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술만 먹을 때만 코를 고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면 잠은 잘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수면의 효율은 떨어져서 다음날 술 때문에 피곤한 건지 코골이 때문에 피곤한 건지 그거를 알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코골이 있으면 수면 무호흡증 같이 이렇게 동반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항상 동반된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서로 좀 다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코골이가 흔하죠. 코골이는 흔합니다. 심지어 이제 소아 애들인 경우에는 한 10% 정도는 코골이가 있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3명 중에 1명 정도는 코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그 중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얼마나 되느냐인데 수면 무호흡은 10초 정도 숨을 안 쉬면 잘 때 한 번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면 무호흡이 몇 번 안 생기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잠을 잘 때 이게 5번 이상 생긴다. 아니면 더 많아져서 30회 이상 생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질병으로 봅니다. 꼭 고혈압과 비슷한 거죠. 그게 시간당 5번이죠? 예, 시간당입니다. 네. 시간당. 그래서
고혈압도 잘 아시겠지만 뭐 130 이 정도면은 이건 뭐 약 안 먹고 그냥 생활 습관만 교정하면서 지내도 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5회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고혈압을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없던 고혈압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수면 무호흡증인지 코골인지 집에서 그럼 옆에서 이제 남편이 코골다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이제 지켜갖고 이제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사실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집에서는 사실 이게 무호흡증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게다가 수면 무호흡은 수면 후반부, 그러니까 처음에 잠자기 시작할 때보다 뒤로 갈수록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밤새 나를 지켜봐 줄 만한 그렇게 정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숨 쉬는 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옆에서. 숨 쉬는지 안 쉬는지. 열심히 봐야지 알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보지 말고 그 모니터 달아. 우리 왜 그 산소 모니터 있잖아요. 예. 그게 세추진 뚝뚝뚝 떨어지면서 삑삑삑 울리잖아요. 네네네. 그거 해갖고 그거 해도 되겠다. 예, 실제로 말씀하신 게 원래 진단 장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수면 다운 검사가 일반적으로 지금 보험에서 인정해 주는 거는 그 레벨 1이라 그래서 병원에 직접 와서 자면서 수면 검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뇌파도 보고 잠을 언제부터 잤는지, 뇌파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얼마만큼 숨을 안 쉬는지 그런 걸 복합적으로 보게 되는데, 실제로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게 이제 산소 포화도만 봐서 어차피 숨을 안 쉬면 산소는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진단 장비가 있고, 그게 한국에도 들어는 와 있는데 이게 뭔가 수가가 잡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왕성하게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코골이가 소리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얼마만큼 산소 농도가 부족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와이프 뭐 이렇게 그 배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코골이 세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은 산소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결국에 숨을 안 쉬니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가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게 경증이나 중증이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예, 횟수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횟수가 낮아지면 그만큼 이제 산소 포화도가 낮아질 그런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 아까 뭐 그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제일 느끼기 좋은 거는 주간 졸림증이라 그러는데, 낮에 좀 졸립니다. 잠을 충분하게 자는데도 나는 맨날 졸려. 일을 힘들게 해서 졸린 것도 있지만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깊은 수면을 못 취하는 거죠. 그런 이제 피로감들이 있을 수 있겠고, 외적으로 병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숨을 안 쉬는 기간이 1분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심장이 밤에 잘 때는 낮에는 활동을 막 하다가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심장도 좀 쉬거든요. 근데 무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산소가 떨어지니까 피를 더 빨리 돌리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몸이 긴장하니까 혈관이 수축하면서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들은 저희가 코골이가 있다면 수면 다운 검사를 반드시 해서 만약에 무호흡이 있으면 해결해라, 이런 합병증도 생기고, 아까 계속 산소가 떨어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산소가 많이 떨어지다 보면 뇌에도 산소가 떨어지겠죠. 근데 살짝 맞을 땐 괜찮은데 이게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 뇌가 산소가 떨어지면서 치매나 뇌졸중의 인자들이 더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오랜 기간이 지나면 만성질환인 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어떤 방법이 네, 그래서 치료를 결국에 무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단순 코골이를 말고 무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주로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수술을 하는 것보단 세분화시킵니다. 그래서 무호흡 횟수가 아까 전에 1시간에 몇 번 이상 그랬잖아요. 30회 이상이면 수술적인 치료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 무호흡 수치를 정상치까지 넣기가 어려운 거죠. 오히려 그러네요. 심할수록 수술요법이 더 유리할 줄 알았죠. 네, 좋아하는 집니다. 근데 편도가 큰 사람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편도를 제거하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코골이를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30이 넘어가는 사람은 수술하면 부드러워지거나 줄긴 하지만 고민이 되는 거죠. 몇 년 뒤에 또 무호흡이 점점 심해지면서 근육은 처지고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또 다시 원상복귀 비슷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무호흡이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양압기도 마찬가지로 재작년부터 보험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압기의 장점은 뭐냐면 결국에 코에 작은 마스크를 착용해서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우리 풍선 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압기가 코골이 치료에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수술했지만 지금 수술요법이 아닌 양압기를 이제 사용하는 거를 이제 권하시는데 혹시 소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나요? 치료 방법이? 예, 소아는 원래 이제 저희 소아도 마찬가지인데 편도 수술을 주로 애들 코 골면 엄마들이 엄청 고민하면서 오거든요. 아, 우리 애가 코를 고는데 편도 수술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는 예, 크니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들은 상처받는 거죠. 아니 나는 이렇게 고민해서 갔는데 선생님이 그냥 수술하래.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엄마들이 많은데 편도가 보통 성장하면서 편도 사이즈가 약간 줄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 구강 구조가 넓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편도의 역할이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히고 있는 게 뭔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아도 원래는 편도 수술을 결정하기 애매할 때는 수면 검사를 해서 편도 수술을 할지 말지. 왜냐하면 그냥 단순 코골이면 좀 끌고 가라 그냥. 네,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편도가 그냥 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서 그냥 목재를 꽉 메우고 있어. 그러면 굳이 검사 안 하고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 말고 일상적으로 생활요법으로 또 이걸 예방하거나 좀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소개해 일단 주시죠. 참 재밌는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은 다 재미없는 얘기들이죠. 왜냐하면 일단 비만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요법하고 적당한 운동을 병합해서 약간 체중 관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부 이제 코골이 환자들은 자세 변화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으로 자면 덜 고는 거죠, 코를. 수면 무호흡도 어떤 사람은 옆으로 자면 확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혀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혀가 뒤로 처지면서 뒤에 눌리기 때문에 옆으로 자면 혀가 이렇게 옆으로 처지면서 없어지는 거죠. 눌리던 부위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옆으로 자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똑바로 누운 것보다 옆으로 잘 때 무조건 기도는 넓어지거든요. 조금씩 얼마라도 조금씩.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 자는 게 조금이라도 무조건 다 도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옆으로 자면 또 어깨도 아프고. 근데 제가 코골이를 예방하는 게 훨씬 더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깨 아픈 것보다는요. 아이 그 벽에만 자랑 안 아프다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심도 있게 그 코골이에 대한 뭐 원인과 증상 치료, 뭐 합병증까지도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문가분께서 OX 퀴즈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철이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이 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베개를 높게 베면 코를 덜 곤다. 하나, 둘, 셋. 네, 다 X라고 해주셨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결국에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베개를 높게 베면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목의 모양이 사람마다 다르죠. 요즘에 게다가 스마트폰을 되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목이 보통은 여기 척추 위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러지 못하고 나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의 모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정답은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베는 걸 추천을 하고 오히려 너무 높게 베면 여기 턱이 기도를 누르면서 숨 쉬는 길이 더 좁아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하게 높게 베는 건 좋지 않다가 정답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준비돼 있으시죠?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의 코골이 증상은 주로 피곤해서 나타난다. 하나, 둘, 셋. 아, 나 이거 틀리면 안 돼. 틀리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아 코골이의 주된 문제는 편도입니다. 하지만 피곤하면 더 골 수는 있죠. 그러니까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주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면 누구나 다 코를 더 많이 골죠.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 전문가가 준비하신 거는 저희가 풀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례를 화면으로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 내내 제 코골이 때문에 친구들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다고요. 제가 비중격 만곡증이 있는데 혹시 비중격 만곡증 증상 때문에 코골이가 심해지기도 하나요? 혹시 그렇다면 비중격 만곡증만 치료하면 코골이는 좋아지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네, 사례를 보니까 20대 청년이신데 코골이가 심하신가 봐요. 이분이 아마 비중격이 이렇게 휘어 있는 비중격 만곡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코골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코골이는 어딘가 막혀서 떨리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막히는데 코가 막혀 있어서 코로 숨을 잘 못 쉬면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더 막힘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격 만곡증, 그러니까 코가 좁아진 상황이 되면 코골이가 심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코를 많이 막히는 사람을 저희가 코 수술하면 코골이가 없어지느냐? 근데 그거는 다 그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 좋아지긴 하지만 실제로 없어지는 건 한 10% 정도? 10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코 막혀서 코 수술을 했더니 코골이가 좋아졌더라라는 사람은 실제로 10명 중에 한 명 정도니까 어느 정도 영향은 주지만 그게 100%의 그 주된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꼭 그것 때문에 코골이가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인이 있는지 그거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저분은.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0대 중반이십니다. 몇 년 전부터 코 고는 게 조금씩 늘더니 최근 증상이 심해지셨습니다. 약도 먹어보고 코골이 방지 밴드에 여러 가지 기구까지 사용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 말고는 답이 없는 걸까요? 연세가 있어서 수술은 받지 않았으면 하는데 코골이의 원인이 나이와도 관련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드님이 어머님 코골이가 걱정이 돼서 연락을 주셨네요. 근데 정말 어머님이 나이가 들어서 더 코골이가 심해지신 것 같다라고 지금 시청자분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나이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코골이가 더 심해졌다. 이게 맞는 건가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일단 나이가 들면 뭔가 근육의 긴장감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서 잘 처지는 거죠, 잘 때. 그러다 보니까 막힘을 유발하는 게 한 가지고 아까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던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코골이에 대한 방어력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런 것도 영향을 주고 또 약간의 그 비만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나이 들면서 살이 좀 붙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결국에 코골이하고 수면 무호흡은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보통 코골이가 있다고 수면 무호흡이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코골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60대시면 코를 곤다 그래서 사실 뭐 꼭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코 골고 자는 거죠. 근데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는 그 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냐 없냐 결국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해서 1시간에 얼마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지 그거를 먼저 보고 보통 60대시면 저희가 몸에 칼을 대는 건 사실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이 진단이 되면 뭐 단순 코골이라고 한다면 그냥 좀 두고 봐도 괜찮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들이 뭐 그럼 코골이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만약에 무호흡증이 있다면 그럼 그때는 지금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양압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해 봐서 써봤더니 되게 개선이 많이 되고 좋아진다면 그 치료법을 끌고 나가시는 게 아마 가장 해가 덜 되고 편리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청자분의 어머님은 기구를 사용해서 네. 그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본인이 그냥 선택해서 사용을 해도 효과적일까요? 이게 사실은 무호흡이 심하신 분들은 본인이 밖에 나와 있는 그런 기구들을 쓰기엔 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코에다 붙이는 테이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입에다 물고 자는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자가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심한 무호흡증 환자가 그런 걸 쓴다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몸에 뭐 산소가 더 떨어지게 되는 이벤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좀 요하고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면 검사가 뭐 10만 원밖에 안 합니다. 12만 2천 원인가 하거든요, 요즘에.
검사를 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10만 뭔가 준비하셨죠? 10만 원도 비싸. 네네. 사실 이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사실 코골이 가시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중년 이상 부부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술을 안 먹고 뭐 해도 이분처럼 연세가 좀 있으면서 단순 코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인터넷에 많이 도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이걸 해갖고 효과를 봤다 그래가지고 그 테이핑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약국에서 파는 이제 간단한 이제 테이프인데 요걸 이제 코끝에 해가지고 입을 오므리고 예. 뭐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이거 저희도 많이 씁니다. 근데 주로 언제 많이 쓰냐면 그 구강호흡을 할 때, 그러니까 잘 때 입 벌리고 자면 그게 코골이를 악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때 테이핑을 하면 그 코골이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아까 얘기했던 만약에 산소가 떨어지는 사람이 단순히 다른 치료를 안 받고 테이핑을 해서 입으로 들어오는 숨을 막으면 오히려 산소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서 이게 그냥 코를 고시면 입에 테이핑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어떤 그 뭐 리스크 팩터가 없으니까 뭐 비만을 한다든가 뭐 음주를 많이 하신다든가 그런가요? 어머니가? 그런 건 없으니까.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아까 중년 그 여성 호르몬 떨어지면서 코골이가 증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제가 확 와닿네요. 저도 젊어서 전혀 코 안 골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거는 그런 겁니다. 이게 치료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안 드는 것들은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산소가 떨어지면 자기가 떼겠죠. 그런 것들은 가볍게 시도하시는 건 괜찮은데 실제로 보면 코골이에 대해서 이제 뭐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광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그런 제품들을 쓰다가 결국에 효과 없어서 양악기 끼러 오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양압기가 확실한데 뭐 이것도 검사하고 하려면 돈 드니까 그렇지. 뭐 테이핑 정도는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테이핑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순히 이런 식으로 큰 그 비만도 없고 막 술 많이 드시고 막 그런 상태 아니면 간단히 한번 해서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입만 벌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코골이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어요. 네, 아주 충분히 시청자분들께서 코골이에 대한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이번 시간에는 코골이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전문가께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라고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네, 코골이 체중을 줄이시고 옆으로만 돌아누워 주무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코골이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추천됩니다. 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5 오늘 코골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코골이 없는 편안한 밤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